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대사로 남 참견하지 말고 본인 일이나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자신들의 일은 내팽개치고 남의 일에 참견 중인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언론은 한국이 일본과의 16강 경기를 피하려고 일부러 요르단과 비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요르단과 같은 1승 1무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밀려줘 2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25일 이미 탈락이 확정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전반 9분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기선을 잡았지만 전반 37분 박용우의 자책골로 리드를 날렸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실수로 역전골까지 먹었습니다. 패배 위기에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의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맞고 행운의 자책골이 되면서 극적으로 2대2로 비겼습니다. 1승 1무의 한국은 예상보다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경기 연속 0대0 무승부로 승리도 득점도 없는 중국의 언론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16강에서 만날 것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비겼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우닷컴은 한국이 일본과 승부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고 경기 내내 불편했던 한국이 운 좋게 무승부를 했으며 한국이 2조 1위를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요르단은 골득실에서 앞서 한국을 제치고 2조 1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든 F조 1위와 만나든 난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우레이나 어떻게 해보라며 응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부진의 원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규성이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규성의 SNS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조규성의 긴 헤어스타일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깔끔하게 자르라는 댓글은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았으며 헤어밴드에 신경 쓰느라 축구에 집중을 못한다는 댓글도 수천 개의 좋아요가 눌렸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 이강인 치면 축구 하이라이트로 도배되고 조규성 치면 나 혼자 산다 나온다며 축구는 멋부리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에 나오고 잘난 척하는 순간 축구 선수는 끝이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욕부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등 조규성을 향한 돈 없는 악플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축구 팬들이 조규성에 화가 난 이유는 전날 득점 기회를 여러 번 날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규성은 4-2-3-1 포메이션으로 선발 출격했지만 바레인전과 마찬가지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 55분 이기재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에게 막히자 조규성이 다시 슈팅을 했지만 골대 위로 빗나가면서 결정력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조규성은 후반 24분 오현규와 교체됐습니다. 경기 후 조규성은 매번 말하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며 남은 경기는 잘해서 꼭 골을 넣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에서도 조규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의 실력이 아닌 외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아시안컵에 참가한 조규성의 활약상을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조규성이 코리안 베컴이라 불린다며 그의 외모와 월드컵 스타덤에 주목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일반적으로 영국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뛰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찾아보지만 한국 경기는 다른 이유로 찾아본다며 가슴을 설레게 하는 스타 조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뛰는 조규성은 188cm의 키에 근육질 몸매로 잘생긴 얼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베컴이라 불리는 조규성은 스타성을 타고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 멀티골로 스타덤에 올랐고 황의조에 밀린 후보 선수였던 조규성은 일약 주전으로 도약했으며 그의 SNS 팔로워가 2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요르단전 결정적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조규성의 덴마크 일상이 소개된 것도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선발 출격해 후반 24분까지 총 69분을 소화한 조규성은 더 나은 경기력을 다짐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 후 믹스트전을 통해 못 뛴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경기를 뛴 입장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빈 골대에 넣지 못한 건 조금 안일했던 것 같다며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드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멈춰섰다며 이후 다시 선수들이 움직였을 때 끝까지 집중했어야 하는데 안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축구대표팀 윙어 황희찬은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팀 훈련에 본격 합류하기 30분 전 피치에 나와 트레이너와 함께 몸을 풀었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1월 초 전지훈련지였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왼쪽 엉덩이 피로 누적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입성 후 사이클로 재활에 나섰던 그는 지난 15일 바레인전 출전 명단서 아예 제외됐는데 18일 처음 축구화를 신고 피치를 밟았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 경기 역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회복 훈련에 나선 선수들 사이에 황희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선수단이 나오기 전 그라운드를 2바퀴 정도 뛴 황희찬은 모여있는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전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드는 등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황희찬은 대표팀에 없어서 난될 존재입니다. 특유의 저돌적이고 빠른 드리블로 상대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 요르단전에서 황희찬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황희찬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황희찬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팀 훈련에 복귀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지만 하루하루 선수 컨디션을 지켜보고 있고 빠르게 팀에 합류하길 바라며 현재로서는 상태를 꾸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초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다음 날은 온전한 휴식을 부여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요르단전에서의 보완점을 빠르게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전반전 경기력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와 경기 사이의 시간은 충분하며 선수들에게 휴식 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찬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조현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우는 요르단전 이후에도 골문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김승규 부상 소식은 급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김승규가 18일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본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소집 해제를 결정했으며 선수는 가족들이 카타르에 와 있는 상황이라 귀국 일정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체 게임 훈련 도중 김승규가 부상을 입었고 늦게 MRI 결과가 나왔으며 소집 해제가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전 골키퍼 김승규 부상으로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끼게 됐습니다. 조현우는 K리그 역사상 최고 골키퍼로 남을 선수입니다. 대구FC와 울산 HD에서 활약하며 K리그 최고 골키퍼로 우뚝 섰습니다.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만 7년 연속 들었는데 이는 전설의 골키퍼 이훈재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K리그 2부 리그 시절까지 포함하면 무려 9년 연속 수상이었습니다. 클럽을 넘어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선방쇼를 펼치면서 비천으로 불렸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금메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승규가 있어 대표팀에선 제한된 출전 시간을 얻었는데 이제 주전 골키퍼로 나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전 골키퍼로 나서야 할 조현우는 부상자가 나와 내가 투입됐고 준비한 대로 경기는 했지만 실점을 해 굉장히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실점은 아쉬워도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꼭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평했습니다. 경기 감각을 묻자 연습을 많이 했어도 실전은 다르고 오늘 좋은 경기를 했기에 다음엔 더 편안한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낫고 동점골이 나왔을 때 기뻤으며 다음 경기는 꼭 이기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현우가 메이저 대회에서 주전으로 나서는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조현우는 경기를 안 뛰어도 주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회복해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승규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뛰었으며 같이 있다는 느낌으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나도 이제 적응을 잘했으니 다음 경기는 꼭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희찬과 김승규의 부상 그리고 조규성과 이기재의 부진으로 맥을 못 추던 대표팀이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부활에 성공해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표팀은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선수들에게만 의지하고 준비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규성에게 필요한 것은 박지성 같은 투지와 성실함 같습니다. 연예인병 걸려서 잘 나가는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날릴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를 향한 돈 없는 여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가장 멋있을 때는 축구를 잘할 때라는 사실을 조규성 선수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